콩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1번 분들 지금 어깨가 되게 무겁고 책임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인물들과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자기의 뜻을 감추지 않는 그런 인물이 함께 나왔어요. 대비가 되는데 일단 바보 카드는 여행자의 태도를 강조해 주거든요. 멀리 가는 만큼 몸가짐은 오히려 단출하게
책임이 따르는 만큼 마음은 가볍게, 그러니까 즉 지금 일본 분들이 좀 무겁게 바라보시는 그런 상황이나 또 내가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 앞에서 내가 나를 좀 마인드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여행지에서 모든 게 우리 뜻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고 뭐 어떤 에피소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마저 하나의 에피소드로 또 여행의 일환으로 남게 되듯이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막 괴로워하고 또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카드가 대비가 되는 게 지금 보이는 미래가요. 일본 분들은 어차피 어떤 자리에 앉게 되실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명예, 권력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앉아볼 수 있는, 뭐 돈이 있다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그리고 이 선택은 뭐 인간들의 선택, 인간들의 어떤 공동 의견, 다수결, 투표, 이런 걸로 이뤄지는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회사라면은 자리가 정해진 승진, 여러 명의 그런 평가를 받아서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겠지만요. 또 신의 선택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니까 신이 허락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되게 희소성을 갖기 때문에 다들 그 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또 가질 수는 없단 말이죠, 쉽게. 근데 일본 분들에게는 이게 이미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가지는 것은 자릿세, 지금 가는 이 과정이 자리에 앉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반면 이제 또 일본 분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본인 일은. 남들이 막 이렇게 좋게 말해줘도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저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심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깎아내리는 거. 그래서 항상 본인의 그릇을 모르고 아 되게 나는 바보 같아. 지금 바보까지가 나왔는데 그냥 진짜 나를 바보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나는 헛똑똑이야. 빛 좋은 개살구야. 나 할 줄 아는 것도 얼마 없어. 나 이렇게 먹었는데 주변 사람들 혹은 뭐 가족에 비해서도 내가 제일 모자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촉이나 이 미래에 대한 직감들도 다 허상일 거야. 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다 안 이루어질 거야.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계속 좀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네, 마지막 카드 메시지를 보면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혹은 느끼시는 거 뭔가 될 것 같다. 이걸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론 실패할까 봐 이제 두려워서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영역이지만 그냥 단지 나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들이 뜬 걸 다시 한번 봐보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자신의 그 내적인 마음가짐, 성향, 스타일 이런 것과 또 외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좀 많이 구분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고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좀 안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 뭐 조직 생활이라든지 집단 이런 거 적응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바람처럼 부유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정작 내가 맡아야 할 것은 어떤 그런 팀원의 팀장, 어떤 자리의 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역할도 크고 내가 그것을 이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지는 좀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 흐름으로도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교황, 황제 이런 인물들도 보면은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줄을 서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 번만 자기를 만나 달라고.
자기 얘기도 좀 들어달라고, 자기의 입장도 헤아려주고 조언을 좀 해달라고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근데 솔직히 얘네 입장에서 자기들도 밥도 먹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뭐 다른 친구들하고 잠깐 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담배 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잠깐의 틈도 뭐 헐레벌떡 할 일을 하고 자리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삶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을 이만큼 찾는 사람이 많고 일본 분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신의 선택이란 말과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신은 그런 역할을 아무에게나 부여하지 않아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중요한 쓰임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이제 누군가의 삶에 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나도 참 보람될 것 같다.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만 영향 끼치고 싶다. 이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뭐 사람이 없나?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거지? 다른 사람 찾아가면 좀 안 되나? 그 약간 진짜 실력이 좋은 의사가 수술을 좀 그만하고 싶어 하는 좀 그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 일본 분들 지금 바로 이제 이동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있던 자리를 떠나서 헐헐 날아가는 새에 대한 이미지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 그 새로운 곳에 이제 둥지를 트는 거죠. 있던 곳을 떠나서 뭐 학업이든 일이든 뭔가 도전적인 일 앞에 서 계시거나 내가 신분이든 뭐 전공이든 뭐 하나를 변경 혹은 업그레이드 해보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감정 있잖아요. 지금의 나는 이제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야,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충분히 멋있어. 이렇게 말을 해줘도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 이 모습으로 더는 못 살겠어. 이거는 내가 바라던 내가 아니야. 그래서 진짜 원하는 내 모습을 찾고 싶어. 이런 감정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새는 또 굉장히 좀 자유로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되게 고통이 많고 노동이 많았던 분들은 너는 죽으면 뭐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나는 죽으면 그냥 새가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어디에도 이제 정착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일본 분들에게 말했던 어떤 소속감을 조금 어려워하는 거, 어딘가에 딱 자리 붙이고 앉아 있는 거 힘들어하는 면, 이런 것들이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마음은, 가슴은 항상 자유를 꿈꾸는데 항상 어디론가 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데 자신이 이 생에서 책임지고 맡을 만한 그런 역할성이 너무 크다는 소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 분들의 답답함, 또 공허함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도 나는 굉장히 답답하고 묶여있는 기분이 들고 근데 뭔가 해방감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결국에는 이 자릿세를 내셔야지만 또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나는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하면서 헤매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분들 차라리 한 자리를 이제 높게 쟁취하고 나면 그 안에서의 평화는 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 일본 분들은 뭔가 내가 판단을 내리건 아니면 나 자신이 남에게 판단을 받건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 계실 수 있겠는데요. 굳은 결심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문은 반드시 일본 분들이 넘어야만 하는 그런 관문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류 같은 거를 쓰고 대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새로 갖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어쩌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그동안 되게 자주 뭔가를 잃고 빼앗겨서 그런 분쟁?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가장 그 밑바닥의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너무 지겨워서 또 그것을 보고 내가 인류애가 깎이고 뭐 그럴 것들이 이미 상상이 돼서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나 그냥 안 해. 못해. 그냥 너 가져. 대표 그냥 안 해. 대표도 너 해버려. 이렇게 좀 회피하게 되는 면이 있지는 않으신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카드에서 주인은 너다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네 거를 잘 지키고 남한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은 조금 이제 지루하고 지난하고 언제쯤 이게 끝날까? 안 끝나는 터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 그 터널에 분명히 끝이 있고 지금 일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자릿세 말했던 것처럼 이 자체가 수업료라고 하거든요. 인생의 수업료. 그래서 뭔가 내가 잃어버린 것, 지나간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이제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자책 굉장히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 시간 지나고서 생각해 보면 그걸 잃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게 지금 나에게는 훨씬 더 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도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일본 분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 분들이 뭔가를 다시 잃게 된다. 그건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배짱 있는 태도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 카드는 어떤 내가 뭐 불리하게 느껴지든 억울하게 느껴지든 어떤 결정, 심판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요. 어쨌든 가장 정의로운 결정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일본 분들 바라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일본 분들 손을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본 분들은 누구와도 좀 깊게 친하지 않고 누구와도 깊게 관계를 맺지 않고 약간 이런 것을 추구해 오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친해지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뭐 다른 데서 나 일본이랑 친하다 이러고 다니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멀어지고 그러니까 또 막 같이 이 사람하고 잘 해볼까? 뭐 준비해볼까 하다가도 그 사람이 일본을 약간 동급처럼 생각하거나 약간 좀 선을 넘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의 역치가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기준이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닌데 일본 분들이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더 혼자를 추구해 오셨을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거는 그런 소속감 같은 거하고 거리가 좀 멀던 일본 분들이 이제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셔야 할 시기에 놓여 계시다고 해요. 그니까 이제껏 일본 분들 주변에 좀 사람이 없고 항상 나는 혼자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있어도 진짜 친구는 없는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외로우셨다면 나를 찾는 사람 있지만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은 없어서 외로우셨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일본 분들도 같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분들 주변을 둘러주고 지켜줄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해결할 것이다. 이것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사람의 힘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주변에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믿음은 이제 사랑이다. 열망의 형태를 취하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분들이 스스로도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랬던 일본 분들이 제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과정이 또 아닐까. 그것이 일본 분들의 자릿세이지 않을까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1번 분들 백일홍 카드 나왔는데요. 백일홍은 이제 신데렐라 의미를 갖는 꽃이에요. 신데렐라가 변신을 하잖아요. 누더기 옷에서 완전 예쁜 반짝이는 드레스, 유리구두를 이제 착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약간 첫인상에서 결정나지 않는 부분들, 첫인상은 그냥 첫인상일 뿐이고 조금 남을 속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그런 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의 종께서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1번 분들이 어떤 이제 배신을 겪으셨다. 혹은 배신의 순간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 되게 처음에 봤을 때는 좋은 사람 같았고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는 감정이 남아 계신다. 그리고 또 플러스로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어떤 것이 정말 위대하고 웅장한 무언가로 피어나게 되는 과정을 또 백일홍이 말해주거든요. 신데렐라처럼. 이건 일본 분들 자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줄게. 너희가 만만하게 봤던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정말 이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본 분들을 뭐 만만하게 보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일본이란 사람을 얕잡아 본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또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렇게 밟으면 꿈틀하는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되게 유순하신 분들이고 딱히 막 누군가와 싸우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 분들이지만 막상 누군가 나를 정말 얕잡아 보고 나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을 때, 자신의 뜻대로 좀 조종해 보려고 했을 때, 그때 약간 진짜 잭과 콩나무처럼 무섭게 키를 키워서 자라나는 분들이 1번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첫인상으로 1번 분들을 속였다면 1번 분들도 네가 나의 첫인상에 속았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은 이제 숫자 10이 연달아 나왔는데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0은 이제 완전수여서 그 다음에 바로 1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환점, 새 시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이 될 때까지 이제 10번의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 10번을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생을 한다. 그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처럼 정말 좀 길고 고된 시간을 지나오셨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카드를 봐도 이번 분들은 확실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구나. 임계점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을 넘는다고 치면 이제 제일 높은 그 산봉우리 하나만 딱 넘으면 끝이거든요. 지금 밥을 다 지었고 뜸을 들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번 분들은 나는 밥이 아직 아예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넘을 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그 체감 온도의 갭이 조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보면 또 좀 자신감이 없고 조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눈과 귀를 가리고 어떤 목소리도 어떤 현상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카톡이 왔어요. 근데 나는 그걸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써 있을까 봐. 그래서 미리 보기로 보거나 일부러 다른 사람이랑 카톡해서 그 창을 이렇게 숨겨버려요. 그리고 내 할 일을 또 막 해요. 왜냐면 그 카톡을 보면 나는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할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막 회피를 하면서 내가 할 것들을 좀 처리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 카톡을 눌러봐요. 근데 눌러봤더니 성작 별말 안 써있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말이었던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그니까 이번 분들이 무서워, 안 좋게 될 것 같아, 못 보겠어, 못 듣겠어 라고 뭔가 이렇게 피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게 진짜 좀 별거 아닌,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스케일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의 트라우마가 좀 발목을 잡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상황인데, 전혀 다른 상황인데 과거의 일에 빗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이번 분들이 안 좋은 일을 겪으셨어서 그때의 그런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서 약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되겠지, 이번에도 분명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되게 억울하게 욕을 먹고 사지에 내몰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자신이 잘못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해야 할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갖게 돼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또 돌아가게 될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좀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할 수가 있다. 어떠한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을까, 이번에도
내가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있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지금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건 지지 않는다. 마음을 좀 당차게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함께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진짜 깜짝 놀라면서 봤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럭 냉동고에 갇힌 사람의 얘기. 그러니까 어쩌다가 갇혔는데요. 자기가 이제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소리쳐도 오지 않고 시간은 오래 지났고 막 그렇게 공포에 떨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사인은 동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사실 그 냉동고는 냉방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런 온도가 꺼져 있는 상태였고 그냥 평균 적정 온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곧 죽을 거야. 여기 너무 추워. 나 얼어 죽어.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겠지. 이런 거 너무 상상하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와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면 노세보 효과가 있다 그러죠. 플라시보는 잘 된다, 잘 된다. 이거 좋은 약이다. 먹어라. 그러면은 진짜 먹고 낫고 잘 되는 거고. 이제 노세보는 안 된다. 너 망한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너무 큰 영향을 줘버리니까. 근데 결국 이제 이번 분들에게 얘기가 되는 거, 그런 노세보로 좀 벗어나야 한다. 플라시보로 가야 된다. 왜냐면 플라시보 쪽이 더 당연히 가까우니까요. 이번 분들의 상황에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뭔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느끼시는 것도요. 결국은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객관적 인지가 필요하고 이번 분들이 그런 것을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주변 분들 말이라도 좀 믿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네가 웃어야 세상도 너와 함께 미소 짓는다 라고 써 있는데요. 계속 같은 말이 이어져요. 이것이 진짜 심각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걸 결정하는 건 나의 태도라는 거. 그러니까 큰일도 별거 아니게 담대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별거 아니게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마음가짐, 대처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뭐 명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좀 눈물도 아까워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 리딩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분들 왜 숨어 있을까? 지금 고지가 다 왔는데 이제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날개를 펴야 되는데 왜 숨을까? 쑥과 마늘 100일 동안 먹었으면 기쁘게 사람이 돼서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되어서 동굴로 다시 들어가려 할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첫 번째 카드부터 싸우는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분들이 이미 싸우고 계시거나 이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좀 크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도 진짜 몸싸움 그런 것보다도 진짜 피곤한 거는 그 생각을 납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은 이렇고 너의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저 사람이 틀렸고 이런 것을 납득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개인 간의 싸움이라면요. 이득을 따지다가는 서로 둘 다 불행해진다는 걸 상대방이 알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카드를 봐도 불구덩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 불 안에서 우리 둘 다 타 죽는다. 제가 되어서 남는 게 없다. 그러려면은 타기 전에 뭐라도 서로 좀 분배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너도 손해지 않겠냐?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번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신이 몸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같이 괴롭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데요. 침대에 계속 좀 누워 계시고 무기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모습들도 함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번아웃이죠. 많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이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계속 같은 공간에만 이제 머무르시고 같은 것만 보면서 생각하기보다 좀 환기를 할 수 있는, 짧게라도 놀러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분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감정은 이제 압박감이거든요. 근데 그 압박감은 뭐 주변과의 비교를 하든지 나이에 대한 압박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압박감, 혹은 자신이 없지만 내 걸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 등등, 내가 이걸 해야 하지만 결국은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죠. 근데 이게 또 이번 분들 자신한테서 비롯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타인한테서 오는 게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큰일이 아닌데 내가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또 타인의 말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이런 면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기분에, 내 결정에 타인이 끼어들지 않도록 이번 분들의 미래로 함께 또 제시가 되는 것은 독립적인 삶이에요. 고통의 끝, 상실의 끝. 그러니까 지금 이번 분들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타인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빠져나갈 것이다. 더 이상 이번 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요, 이번 분들이 진짜 좀 지겹다, 질린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반복되었던 어떤 현상? 사건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람에 대한 거라면,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짜증나게 해요, 어떤 행동으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그만하라고 좋게 좋게 말을 했는데, 그때만 잠깐 그러더니 또 비슷하게 행동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관계에서 항상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화해를 해도 또 생기고, 화해를 해도 또 생기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이 날까 항상 좀 답답했다, 막연했다 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조금 이제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시포스의 돌이라고 있거든요. 신화인데, 그러니까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신을 기만해가지고 벌을 받게 돼요. 그 벌이 뭐냐면, 이렇게 돌을 굴려서 진짜 힘들게 언덕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끌어올리고 나면 돌이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또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게 했는데도 보상이 없는, 결국 또 같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을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그동안 자신을 약간 시시포스의 돌이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반복되는 갈등을 겪지?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꼬이지? 나는 왜 항상 이런 역할만 해야 되지? 등등, 내가 항상 이렇게 과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앞에 놓여지는 이런 고통들이 정말 끊어내고 싶다, 이제는 진짜 힘들다 라고 생각하셨던 거. 근데 이거의 끝이 지금 얘기가 된다는 거죠. 계속 전환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번 분들은 또 뭔가 내가 가져보려고 하면 빼앗기고,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앞이 가로막히는 기분 때문에, 진짜 일부러 그러나?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신이 있나? 나는 이런 걸 그럼 욕심조차 내면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나를 농락한다. 근데요, 이번 분들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면요, 또 다시 웃음에 대해서 메시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뽑았는데 심지어 별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미소에 대한 카드가 연달아 나온 건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당신이 주는 미소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번 분들의 신이 이번 분들이 많이 웃길 바라나 봐요. 그리고 또 많이 웃을수록 그만큼 뭘 주고 싶나 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같은데요. 아이가 좋아하면 더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처럼, 엄마 마음처럼 이번 분들의 웃음을 이번 분들 지켜보는 신이 계속 바라고 있다고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웃음이 아까 말했듯이 먼저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다가 아니라 웃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도 그냥 긍정 그거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메시지도 함께 추가로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번이란 사람이 울 때, 신은 웃었다. 왜냐면 선물을 줄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줄 수 있으니까. 시험이 끝났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번이란 사람이 지금은 또 울고 있으니까 조금 의아하다? 이제는 선물을 받을 때가 됐는데 왜 우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말 이번 분들 주변에서도 좀 듣고 계시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이번 분들이 어떤 고민이나 걱정 얘기하면 주변에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감정을 잘 이해 못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신의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려는데 왜 슬퍼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건 좀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여담이지만 신의 말은 짧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 대 사람처럼 유창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점을 볼 때는 약간 수수께끼처럼 던져진 그런 말을 잘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거를 내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 손님한테 전달하면 그게 이제 공수가 꼬이는 거고요. 근데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또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은 착각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말에 착각하는 것처럼요. 신도 인간의 감정이나 태도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얘가 왜 슬퍼하지?를 생각했다면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생각은 내가 이걸 줘서 슬픈가? 주지 말아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주면 얘가 안 슬프려나?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좀 안 좋은 일들 겪으면서 계속 쓸데없이 그냥 눈물을 좀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좀 미친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로 너 좀 계속 웃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른 일이 안 생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번 분들이 계속 웃고 계시면 그게 이번 분들의 보호막이 되고 또 이번 분들이 받게 되실 것들 그대로 무엇 하나도 빼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번 분들 손에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데이지가 나왔는데요. 데이지는 되게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억척스러운 가만 냅둬도 자라나는 그런 잡초들처럼 생명력이 되게 강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꽃에서 얘기가 되는 거는 자신이 애초에 가진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 이미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둠에 가려져 있다거든요. 결국 또 같은 말이에요. 너는 웃을 때 제일 예쁜데 왜 울고 있니? 넌 아이처럼 순수하고 해맑을 때 가장 예쁜데 왜 많은 걸 걱정하고 이렇게 근심에 둘러싸여 있니? 지금 카드에서는 이번 분들이 느끼는 어떤 구속감, 압박감,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에 비해 좀 미성숙하다고 생각되어 느껴지는 그런 슬픔 같은 것들 필요 없다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 법인데 저렇게 태어난 이번 분들은 그 모습으로 또 쓰임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피어나는 데이지처럼 그동안 이번 분들이 이뤄오신 것들 누군가의 도움 딱히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이번 분들이 혼자서 어떻게든 발을 동동 굴러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서 또 채우고 채우면서 지금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면을 스스로 좀 더 봐주고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분들은 이제 자신의 약한 면에 집중이 되어서 그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셨을 수 있겠는데 이번 분들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는 이 데이지처럼 젊음, 순수함, 그리고 자유로움이라는 거.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이번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진다는 거.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에게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사모분들은 지금 본인을 좀 쉬지 못하게 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가 되는데, 계속해서 노동력, 어떤 에너지를 투입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자발적 고립을 택하신, 다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면서 좀 외부 속세와 거리를 두면서, 하나의 벽을 세우고서 혼자 무언가를 열심히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얘기가 돼요.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개발 욕구, 그리고 성공욕 이런 게 좀 크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노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취미생활 같은 것들도 좀 제쳐두고서 하나에 매진하고 계시지는 않나. 근데 이렇게 좀 고립을 택하시는 이유가요. 오늘 리딩에서는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립을 택하시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고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니까 사모분들이 진정 바라시는 꿈에는 완벽한 고립이 포함된다는 거. 그런 거죠. 진짜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집에 막 그냥 내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런 편의시설도 다 있고 주변에,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숲이 딸려 있어서 잠깐 나가서 산책하면 되고, 굳이 정말 나갈 이유가 없는,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나는 또 일도 그냥 프리랜서로 집에서 하면 돼서 직장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그런 삶 있죠. 사모분들이 자신의 그런 주거지 안에서 은둔을 하셔도 그냥 안식처에서 가만히 그렇게 편하게 지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 나만의 성을 드높이 쌓아서 더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먼저 더 노력하고 고립하시는 거 아닌지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은둔 성향이 원래도 좀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한 은둔의 안식처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강해져서 밖으로 나가야지. 사람들에게 나를 막 알려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고 치면요. 사모분들은 더 강해져서 나갈 필요가 없는 삶을 더 만들어야지. 약간 이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적으로는 항상 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등산을 한다고 치면은 이번 산의 정상이 다음 산의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나 하나의 뭐 일이 끝나고 나면, 잘했다, 고생했다 하고 나에게 휴식을 좀 줘야 되는데요. 사모분들은 그게 끝나면 바로 다음 걸 또 생각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숨 쉬듯이 항상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어색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를 조금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이제 머리가 워낙 아이디어 뱅크셔서 또 세상의 흐름이나 판도를 읽어내는 자기만의 눈, 주관이 확실하셔서 '아 뭔가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는 신호를 받고 그대로 항상 되기 때문에 더 3 번 분들의 시간은 귀중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모르게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사모분들에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순리라는 말이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에게 올 것은 알맞은 때에 도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가지려고 막 이렇게 안달복달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건데 설령 지금 내가 이제 모르고 있는 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고 그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너무 결심하고 너무 도전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모분들의 완벽주의, 자기 검열 이거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철옹성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사모분들은 지금 이 상태로도 완전하고 이 완전함이 앞으로 복리가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실하게 이제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나로서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메시지를 봐도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그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모분들은 이제 시어라 그러죠.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가끔 또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이 당기고 생각하게 되고 뭔진 모르겠지만 이대로 이어질 것만 같고 이런 게 가끔 꿈에도 나오고 한다. 근데 그게 그냥 나의 착각일까? 아니, 내가 갖고 싶어서 그냥 그런 거를 상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정말 본인이 봐서 그거를 갖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봤기 때문에 거꾸로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미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도 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모분들은 항상 미리 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질 것들, 갖게 될 것들 그냥 청사진처럼 좀 그려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상상하면서 그려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청사진은 또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어떤 좀 공간을 하나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딩 뭐 짧은 시기에만 준하기보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뭐 2층 집이라든지 층고가 되게 높은 그런 집이라든지 뭐 사모분들만의 꿈의 하우스 또는 사업장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저게 진짜 3번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길어도 한 2년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사모분들이 자신이 상상하시던 어떤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주인이 되는 거, 아무리 길어도 한 2년 정도 걸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가까이 좀 닿아 있는 미래는 이제 사모분들이 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좀 방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나쁜 일 안 겪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내가 안전운전해도 저쪽에서 운전 이상하게 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그래도 덜 다치냐, 그리고 얼마만큼 또 이런 보상을 받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있어 최대한 안전지대로 나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삶으로 제가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첫 번째로 달 카드, 그 두 번째로 여사제. 그러니까 둘 다 좀 축축한 카드들이에요. 그 감수성, 그 낮보다는 밤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많다. 근데 그거를 신경 쓰니까 다른 사람 신경을 또 못 써요. 나는 이제 나에 대한 생각들, 나에 대한 고민들, 이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는 우울감, 목마름 그런 것들에만 이제 신경을 쓰기도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원분들 볼 때 무심하다, 좀 시크하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모분들 본인 스스로는 내가 좀 정서불안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제가 말했듯이 사모분들은 조금 이제 은둔 성향이 있으신 것처럼 막 그렇게 적극적이신 편은 아니세요. 무엇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일에 있어서는 욕심이 크신데 뭔가 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유행에 민감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일반 사람들보다 그 속도가 느리신 편이라고 봤는데요. 예를 들어 뭐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먼저 다가오는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그래서 좀 도도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방어 기제라고 설명이 돼요. 그니까 사모분들이 다쳐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다치려고 더 조심하고 자신의 성을 높게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현명한 결단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모분들의 성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용하면 사모분들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성의 층고가 계속 높아져요. 그 2층, 3층, 4층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그 성을 밖에서 볼 때는 진짜 화려하고 '저기는 어떤 사람이 살까? 저 사람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성에 사는 사람과 친해진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저 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데 같은데 나를 만약에 초대해 줘서 나를 좀 그 유일한 대접을 해 주면 내가 그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될까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사모분들 주변에 아주 많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초대받은 손님과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모분들에게 또 보이는 미래는 문서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집, 뭐 사업장에 대한 서류일 수도 있겠고, 뭔가 당선되거나 계약을 하시거나, 어떤 자기 거의 도장이 딱 찍히는 모습. 근데 이게 그냥 뭐 그런 사적인 거라기보다는 확실히 공증을 받고 공적인 서류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서류가요, 또 하나가 아니에요. 사모분들은 차곡차곡 이렇게 서재에 책장을 그냥 가득 채울 거라고 하거든요. 계속 쌓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더 또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다들 집안에 책장이 있고 그 책장에 책이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막 이렇게 '아 이 책장 빨리 채워야 되는데. 아 책 사야 되는데. 언제 다 채우냐.' 이렇게 하면서 살지는 않죠. 그런 식으로 책을 구매하지도 않죠.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관심 있는 거 책 하나씩 들이다 보니까 그 어느새 꽉 차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모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버릴 만큼 또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산모분들의 삶의 흐름과 완벽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애써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늘 숨쉴 듯이 어차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쉴 듯이 또 결과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장이
빼곡해지는 거, 서류들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순리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모분들은 절망을 먹고 자라난 희망, 진흙 속에서 핀 꽃, 어둠 속에서 발견된 빛, 이런 말이 좀 잘 어울리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 2회차, 3회차 이렇게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모분들은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지옥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또 그래서 더더욱 일반 사람들은 사모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체 3번이란 사람은 뭐지? 궁금하다. 뭔가 쟨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3번의 일상을 좀 궁금해하고, 말을 걸어보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받지 않은 사람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정말 가까이 내 옆에 두고 친하게 지낼 사람들, 뭔가 나의 정보를 알려주고 곁을 내어줄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외에는 이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다수의 관계로 사모분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사모분들 좀 관중 삼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카드 메시지를 보면 당신 안에 있는 별을 밖으로 놓아줘라. 밖으로 퍼뜨려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빛을 나 혼자 알고 나 혼자만 재밌어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제 카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사제는 자기가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서를 다른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지 못했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싶어 해요.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사제는 그냥 그거 끌어안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누군가 다가올 때까지는 먼저 이제 다가가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사제가 그런 좋은 문서를 갖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이게 약간 사모분들과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의 재능, 또 이제 사모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데도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드러나지지가 않아서 정말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이제 알게 되면 누구나 한 번씩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전에 리딩에서도 한 번도 안 가본 집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집은 없는 그런 맛집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말이 적용이 되는 게 산모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좀 신비주의적이고 또 어딘가 특별하고 어딘가 좀 차별화된 3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정해서 마케팅해라.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좀 더 열어서 보여줘라. 물론 사모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인지도 그리고 사모분들의 파급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책 같은 거를 쓰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 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막상 하고 나면 오랫동안 남는 것들을 좀 하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몇 시간 일해서 얼마 번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작업하는 뭐 몇 달의 기간 동안에는 무보수이고 힘들었고 뭐 사람들도 잘 못 만났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리고 계속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적재산물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 사전에 노동량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완성이 되고 났을 때 기쁨이 아주 큰 무언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은분들 수국 카드 나왔는데요. 수국은 왜 용서에 대한 꽃이 나왔을까요? 용서. 그냥 순리대로 물이 흐르도록 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런 뜻인데 이 카드는 또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냥 내려놓고 용서 구하자. 그냥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 부분 내가 미안했어 라고 먼저 말하자. 그리고 또 그런 잘못을 한 게 없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자.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성을 세우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시는 그런 상처 겪고 싶지 않아. 다시는 나를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더 철옹성 같이 또 단단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이 생기셔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좀 꽁꽁 싸매면서 그렇게 사셨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용서라는 말은 또 인정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이제 모자랐다. 그때는 그게 잘못을 했다. 나도 인정한다. 이제 안 그런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가 내가 잘못했던 부분, 그리고 내가 모자랐던 부분을 직시하고 내가 진짜 이랬던 사람은 이게 모자랐어를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도망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내가 겪었다는 거, 그게 나의 현실이라는 거를 부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업분들도 지나온 과거가 약간 내가 아닌 듯이, 그런 일 나는 겪지 않은 듯이 계속 그렇게 머릿속에서 지워내면서 판도라 닫아놓고 그렇게 좀 살아오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 사모분들의 판도라 이제는 그 죽음의 상자가 아니고요. 보물상자로 바뀌었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요. 내 상자 이만큼 들어있다. 멋있지? 좀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